통일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주사파 때문이야. 이래서 위기가 온 거야. 절반이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전국에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인 여러분들을 소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해도 이렇게 빠르게 3,506개의 자유마을 대표자들을 하고 조직을 하기 힘듭니다. 애국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종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3년 내로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80년 동안 못 이룬 자유 통일을 꼭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제는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애초에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을이 위험하니까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서 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자유마을 조직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곧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자유마을을 검색하시고 회원 가입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문의전화 1544-7166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한기총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이 아니다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추후에 얼마든지 또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돼서 김성진 교수님 그리고 김학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학성 교수님은 다들 너무 잘 계셔가지고 김성진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그다음에 간단한 소개 그리고 근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데 부산에서 올라오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자청을 해서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실제로 저보다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네. 애국 우리 교수로서. 네네. 또 부산대학교에서는 이제 아마 나고자로 이제 찍혔을 거야. 예. 그죠? 네, 그 뭐 골통이라고. 꼴통이라고 이제 우리 워낙 국립대학의 교수가 애국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참 드물어요. 현직에 계시면서 그 현직 교수죠. 쉽지 그럼요. 않은데, 그럼요. 쉽지 않으신데 참. 예, 저는 현직에 있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현직에 계시면서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싸우시는 아주 뭐 애국 투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국 활동을 워낙 활발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교수님 사실 부산에 계셔서 이렇게 자주 스튜디오에 모시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한기총 사태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사실 그 전에도 저랑 이렇게 통화로 요 주제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이제 김학성 교수님 같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그 사태 보시고 어떠셨나요? 너무 황당하다. 이거 우리가 보통 그 종교 재판 이단 논쟁을 하는 것이 중세기 때 이루어진 일인데 중세기를 우리가 보통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중세로 되돌아간 것도 아니고 또 이단 논쟁의 주체가 된 대상이 됐던 사람이 또 상대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애초에 이거 듣는 순간 이거 정치 공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좀 더 확인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밝혀서 그 배후 세력들을 말 그대로 이 교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요 세력들에 대해서 좌익 세력의 이단 낙인 공작이다라는 자료들을 좀 조사해서 오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를 좀 저희도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코드는
한국 교회의 공산주의가 파고들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생각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건 뭐 바이러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공산주의는 뭐 이단 정도가 아니고 왕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교계에 파고들어서 바른 종교인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간에 그 레닌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소련이 만든 세계 교계 협의회 이게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거기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전부터 문제가 되죠. 그렇죠. 문제가. 이게 10회에서 그 부산에서도 이것 때문에 세계 총회를 하는 거를 맞습니다. 부산에 네. 이제 백스코에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저걸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것이 지금 다시 또 10년 뒤에 다시 또 이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한기총의 것이 아니라 이 한기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한국의 교계에 이 WCC하고 반 WC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광훈 막말 내란 음모죄 고발 방침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했다고 저게 나온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예, 내란 음모죄라는 게 이제 결국 그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음모죄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전광훈 막말은 그러니까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예, 예. 그 말이 내란 음모죄라는 거예요? 예. 저런 정신 나간 놈들.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문제는 그 저기 김용민이라는 자가 네.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해준 쪽이 그 WCC 계열의 그 NCCK, KNCC 그쪽 한국 뭐 기총인가요? 그쪽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또 기도를 안수를 해주고 또 그 안수 저자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에 선거 사무소까지 찾아가 가지고 한 사람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딱 먼저 요약을 하면 이거는 좌파 세력들이 이런저런 거를 끌어들이고 거기에 종교 기독교를 끌어들여서 이단으로 몰면서 문재인 정권의 당시 가장 그 위협이 되었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 공작을 편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나가죠. 그런 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누군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보입니다. 소강석. 네, 저 양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이제 저 전 목사님이 문재인 보고 내로라고 한 것을 내란 음모죄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지금 저 윤석열 내로라고 그러잖아 또. 네. 그럼 그것도 내란 그것도 내란 음모죄를 음모죄. 해야 되겠네? 네. 우리가 내란죄가요. 네네. 이 목사님이 내란죄가 뭔가면요. 네. 국헌 문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 하나. 네네. 그다음에는 국토의 참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좀 잘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고 장악하는 거 그게 국토의 참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목사님이 근데 문재인 보고 내로라는 게 뭐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뭐 저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란 음모를 하는데 내란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내란 보통 이제 중한 범죄는 예비 음모 그것까지도 처벌을 해요. 보통 이제 형법에서는 기수와 미수만 처벌하거든요. 미수범도 처벌할 때가 있는데 그건 법에서 명시해야 되는데 워낙 중대한 범죄는 기수 미수 말고도 예비 음모 예비. 다 처벌한단 말이죠. 근데 내로란 말이 무슨 내란 음모죄가 됩니까 도대체? 예전에 그 이석기 아로 조직 네네. 그런 움직임이 이제 내란 음모죄. 아 그럼요, 그럼요. 저기 김어준은 말 그대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주 김용민. 예, 죄송합니다. 김용민은 목사의 탈을 쓰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아주 사탄의 악령이 쓰인 자죠. 근데 김용민이 자기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가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를 타격하는 소리를 내야
기독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겠냐. 그리고 네. 훨씬 설득력 있지 않겠냐. 그 목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예, 저자가 예, 예. 이단의 본인이 그렇게- 대표적인 예거든. 근데 목사 안수는 제대로 받은 거예요? 네? 이단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용민이가요. 제가 우리 이충근 박사가 춘천이 고향이에요. 저도 춘천인데 네네. 김용민도 춘천이야. 그래서 고향을 난 지우고 싶어. 고향을 지우고 싶어. 또 다음 나시죠. 네, 다음부터 준비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예. 다음 화면이요.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 이단과 관련된 비극적인 세계사를 좀 잠시만 보고 거기 중앙에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게 잔다르크지 않습니까? 잔다르크, 예. 예. 우리가 이제 애국이라면은 잔다르크를 떠올리는데 그렇죠. 그 뭐 지난 정권에서 추미애인가 하는 자가 뭐 잔다르크 자기가 추다르크 어쩌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저들도 잔다르크를 저렇게 추앙을 하는데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19살에. 그런데 그 죄가 뭐냐? 마녀이자 예언가인 죄, 이단인 죄, 마법으로 적을 살해한 죄, 악령의 도움을 받는. 근데 이 문제가 이 잔다르크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킨 자들이 프랑스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국을 이렇게 잉글랜드 백년 전쟁에서 잉글랜드의 그런 공세에 쓰러져가는 조국을 세운 잔다르크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을 시켰다. 아니 마법으로 적을 살해하려 한 자는 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 참 맞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고문이라면은 뭐 온갖 그런 그 고문의 도구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이 종교 재판, 마녀 사냥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이제 화형당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는 말 그대로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가지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런 사람을 이단 옳았다.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내냐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파 천국이 될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호련히 말 그대로 그 전부터 계속 애국운동을 하셨지만 이번 사태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좌파 천국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잔다르크처럼 네네.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갔다. 이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제가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단 규정 이슈를 했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이제 소강석 목사잖아요. 이 소강석 목사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전광훈 이단성 확실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이영광이라는 사람이 오마이뉴스 기자예요. 오마이뉴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들이 저 날짜가 있잖아요. 2020년 9월 7일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 타이밍을 잘 보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이단 논쟁이 갑자기 생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건 더 오른쪽에는 더 황당한 일이죠. 아니 한기총이 뭡니까? 기독교 총연합회인데 예. 변호사가 그것도 제대로 된 이 기독교인도 아닌 변호사가 임시 대표 회장을 맡는다. 이것부터가 또 황당한데 우리가 뭐 임시라는 것을 하면은 그냥 조금 하다가 넘겨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거의 2년 제가 기억하기에 2년 3개월 넘었어요. 예. 예. 그 이것부터가 이상한 일이고 이 양반은 그럼 자기가 다음에 임시를 맡았으면 정상화 시켜가 빨리 정상화 시켜가지고 내려가는 게 맞는데. 저 친구는 양반 아니에요. 예. 그 양반도 욕할 때 이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보면은 밑에 보면 소광석 목사 만나서 통합계획안을 드렸다. 이게 이제 주의를 끄는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법원에서 임시 대표를 맡긴 것은
하루속히 정상화시켜라. 맞습니다. 예. 정상화의 방법은 후임 회장을 뽑아라 말이죠. 그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3개월 넘게 앉아서 그 법원 인정한 400만 원씩 받고 제가 볼 때 그거 말고도 주변에서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취해가지고 맞습니다. 나이든 젊은 인간이 말이지 거 앉아서 지금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계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지가 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자는 하수인이라고 보고 중간에 보면 소강성 목사 만나 통합계획안 드려 요 얘기가 결국 저게 2021년 9월 2일인데 이 사람이 소강석의 하수인으로서 네. 통합을 통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그 좌파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런 작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 친구는 저거 나댈 일이 아니죠. 예, 그럴 능력도 예. 아니, 자기 그 이제 고난 범인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반대로 보면 좀 무능한 변호사예요. 예. 왜냐하면 돈 400에 거기서 취해가지고 있는 거 보면 요새 변호사들이 그 이상 벌거든요. 근데 이제 저 친구가 뭐 주변에서 이제 지원이 이걸 또 얘기를 하면 또 뭐 소송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있으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참. 그 댓글을 하는 김 변호사 분께 빨리 관둬. 김진성이 아니고 김성진입니다.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날짜들을 유심히 보는데 여기 저기 예장 총회 열었지 않습니까? 105회. 저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단 대책위원회가 보고서를 올리면서 하거든요. 근데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우리 그때 광화문에서 광화문 개천절 집회가 예정됐던 때 아닙니까? 그때에 또 그날 맞춰가지고 예장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10월 3일에 뒤에 임원 구성을 하고 하는데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조금 전에요. 앞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합동측이네. 네. 그 소왕성 목사가 합동측 목사죠. 예, 예. 네. 예장 합동돼 있지 않습니까? 소강석 총회장. 제가 예장 합동 출신인데. 그렇습니까? 아이 참나 이거 김용민도 춘천 저 사람도 예장 합동 아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뭐 농담처럼 말하면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신 예. 비슷한 과 같아요. 예, 다음 장 보시죠. 거기 이제 그 이단 간별사들의 한국 교회 대사기극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주모가 제목만 딱 보면 아 여기 좀 뭐가 감이 잡힙니다. 지난번에 총회할 때에 그 어떤 분이 피켓 들고 얘기했잖아요. 최삼경. 네. 최삼경 이단을 정죄하는 최삼경.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2007년에. 그러면 이제 이대에 또 복귀를 했어요. 2011년까지. 또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이단 활동, 간별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을 도대체 누가 정죄를 하느냐. 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단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단 간별을 자격할 그거는 원래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할 시간에 가장 적그리스도 세력인 공산주의 그렇죠. 방면에 나서야지. 그럼요. 그런 쪽에는 하서지 않고 오히려 그쪽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른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 간판이 이단이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교계에서도 참 이 논란이 많은 게요. 왜 각 대표하는 교단에서는 전광훈 목사님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 나왔었잖아요. 또 하나는 전광훈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대신교단이기 때문에 원래 이단 정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대신교단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기총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더 이제 논란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런 의혹들이 까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정치적인 뒤에 아까 정치 공작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보면 풀려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셔서 저 한기총회 총회장 다시 해야겠다. 이게 이대로 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것을 공표한 다음에 이게 본격화되거든요.
이제 제기를 하다가 맞습니다. 예. 그 타임 스케줄을 그 타임의 흐름을 한번 뒤에 보면 명확해질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보면은 저기 날짜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제 중간에 자그마한 글씨이긴 한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소강서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새 에덴교회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저기 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날짜가 8월 6일이거든요. 예. 찾아간 날짜가. 근데 8월 6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문재인 퇴진 촉구하는 국민대회 그것이 8월 15일 딱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온 저자들이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딱 있을 때에 이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딱 임명되자마자 저쪽을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기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간 교회는 새 에덴 교회, 콤마, 소광성 목사, 그다음에 주군회 그렇지 주군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박지원이 빠졌어? 자기가 섬기는 김대중하고 또 지금은 문재인잖아요. 네. 거기에 충성하는 이 부분을 이 소광성 목사가 제가 확인을 하다가 말았는데 거꾸로 박지원한테 안수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귀신 들린 박지원 때문에 소강석에도 귀신이 이 얘기가 뭐냐고 하면 내가 뭐 야 이거 저기 귀신 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데 그 오른쪽에 이제 거기 보면 위에 보면은 소강석한테 찾아간 게 8월 6일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8월 18일이죠. 거기에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대집회가 그때 엄청나게 이제 저 방송에서 막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3일 뒤에 이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18일 날 성명서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단성이 있는 여기 이제 이단을 딱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광훈 씨를 확실하게 처분해라. 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담임 목사 지영은이요? 지영은. 지영은이 요게 중요한 겁니다.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 양반이 그 분당 수양강 매각 관련해 가지고서 경찰서 조사를 받았어요. 요게 이제 17년도. 그 다음에부터 뭔가 지금 문제 딱 중요한 시점에 이 양반은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영은 목사가 그 사법당국이나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목줄을 딱 잡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타이밍에 딱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 8월 19일에 이제 정광훈 목사 처분을 해라. 이거를 주요 교단에 다 돌려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8월 24일 날 그 이단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 저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다 이 아들이 다 짜고 언론에 다 알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정광훈 이단이다. 이단 대책위에서 고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뉴스를 타고 여하튼 보면 저 지영은 목사가 2017년에 자기의 그 흠을 네. 커버하기 위해서 떠들고 네. 2020년 8월 19일이니까 8.15 집회 이후의 것을 바로 또 얘기하고 네. 그 문제는 잘 보이려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 좀 잘 좀 봐주시오. 예. 그런 저 사인을 보낸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2020년 8월 24일 날 또 예. 이단 카드를 또 만드는 것이고 네. 첫 번째는 목사 처분해라. 예. 그다음에 24일은 저 이단이다.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엎어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일목요연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다음 장을 보시죠. 그게 여기도 또 똑같아요. 거기 이제 그걸 받아서 MBC에서 9월 1일 날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이영광 기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영광은 그 밑에고 이게 누구예요? 위에 거 방인성 저기 목사라는 예. 방인성 목사라는 예, 목회자. 3대째 목회자인데 저 양반이 이제 그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 아, 이름이 뭐라고요? 방인성 방이야? 네. 방? 예, 방인. 방인성? 방인성. 네네 맞습니다.
저런 화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저 양반이 이제 그 MBC에서 이 뉴스 외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올리는 거죠. 성향이 완전 좌파. 예, 예. 근데 저기서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있어?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광화문 세력이 예. 엄청나게 막 점점 확대가 되고 커지니까 예. 거기서 생겨나고 있는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자꾸 JTBC나 언론에서 막 다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단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다, 이 사람. 예, 그런 정치 성향 가지고 이제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단 문제를 끌고 넘어가고 네. 종교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뭘 하냐면 코로나를 확산시킨다. 맞습니다. 저게 8월 15일 그 이후 예, 바로 그 다음 보름 지난 다음이니까 요런 얘기를 해서 종교적으로 이단, 그 다음에 일반 상식으로서는 바이러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기 뭐냐 하면 새 에덴 교회에 2022년 1월 2일인가 갔었죠. 예. 맞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이제 가잖아요. 네. 새 첫 이제 1월 2일 날 가서 여러 사람 대동아 가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저 박정 아시죠? 박정. 그 4.15 부정선거 때에 그 유령표 나온 그게 박정희거든요. 그 아래에 이제 또 한 명이 저 장성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대동하는데 원래 교회 가서 저런 저 출마 예정자들이 마이크 잡으면 안 되거든요. 마이크 잡으면 안 되는데 저 서강석 목사가 저기 한 명 한 명한테 다 마이크를 줍니다. 다 이거 대대적으로 이렇게 저런 상황이 결국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강서희 같은 결론적으로 저 위에 있는 이재명 부부와 같이 만나서 선전을 해주고 있는 그쵸? 네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죠. 새 에덴 교회 찾아갔죠. 자들이 그렇죠. 찾아갔는데 그냥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까지 줘가면서 발언 기회도 줍니다. 예. 또 하죠 뭐. 네. 다음 거 보시죠. 이게 이제 딱 정리를 하면 딱 저렇습니다. 8월 6일 날 국정원장이 새 에덴교회 소강석한테 찾아갔다. 그리고 8.15. 그리고 4일이 지난 다음에 8월 18일입니다. 다 나오네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예. 일목요연하게. 예. 8월 18일입니다.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 지영은 목사가 이제 주요 교단의 처분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이걸 받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정광훈은 이단 옹호다. 옹호자다. 이단 대책에서 얘기를 하고 그걸 MBC에서 또 대대적으로 떠들죠. 뉴스 외전에서 아까 얘기했던 박 목사를 통해서 이단 거론하고 그리고 10월 3일 하필이면 개천절 집회가 있는 그날 총회를 소집해서 그래서 105회 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이단 조사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저 이영환 목사님. 네네. 이단 옹호자가 뭔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이단 옹호자라고 얘기했던 저 부분이 한기총에서 예전에 네네. 그 이제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뀐 옛날에 큰 믿음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 그 변승우 목사님 네네네. 계세요. 네. 변승우 목사님이 한기총에서 계속 이단이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많았었는데 진경 대표 회장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처리가 안 돼서 정광훈 목사님이 대표회장이 됐을 때 변승우 목사님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아닌 걸로 그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총회에서 결론이 났던 거 공포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변승우 목사님이 이단이다 이렇게 나와서 전광훈 목사님이 그런 이단을 옹호하는 이단 옹호자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단이라는 말이 상대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세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공격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저 단초를 제공한 것이 저는 8월 6일 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혈안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누리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 방역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단이라가는 이거를 씌워 가지고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의 시작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임명받자마자 바로 소강석을 찾아가서 이단 문제를 뭐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장 보시죠. 근데 저 황당한 저 이 참 우리 공개된 데에서 얘기하기 그런데 네네. 저기 그리고 저자가 소강석 목사가 좀 흥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 이제 성도 중에 문제가 되는 자기한테 좀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이 저 욕을 막 그냥 바로 지랄 정도는 좀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예배 중에 성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설교 중에 욕을 했단 말이죠. 분자로 썼단 말이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저게 고사성어다. 참 내워. 저 양반이 거기 2010년도에 거기 저 이대복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정 목사 거기 나오시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데요.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세미나가 뭐냐면 신천지하고 다락방, 구원파, 안상홍, 소강석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근데 저분들이 미국에서 볼 때 이 가장 대표적인 이단의 한 사람으로 저 소강석 목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되게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 나왔네. 2010년도 기사인 네네네. 걸 보니까요. 네. 네. 그 보면 저 신천지, 다락방, 구원파, 안상홍 여기는 우리가 좀 다 이단 다 얘기입니다. 아는 네. 내용인데 예. 거기에 이제 같은 열거를 해서 소강석을 썼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보면 명확하게 밖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습 밖에서 보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저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목사에 대해서 예. 뭐 이단이다 그런 말은 우리 목사님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조심해야 될 문제죠. 사실.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신천지, 다락방, 구원파, 안상홍들은 우리가 보통 다 예, 쉽게 뭐, 이단이다 할 수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저 말이 우리 듣기에 네네. 나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소강석 목사 보고 당신 이단이야 이렇게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럼요. 하나님이 예, 더 맞습니다. 판정하실 문제인데 여하튼 뭐 저 대통령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손하다. 네. 저 얘기는 맞네. 네네. 저 얘기는 맞네. 팩트내 보니까 그죠? 네. 그것도 이제 좌파 대통령 앞에서는 겸손하고. 에이, 네.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은 어느 대통령 앞에서도 겸손해요. 그렇죠. 윤석열 앞에서도 겸손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분명히 근데 전광훈 목사님은 거친 분이니까 가까이지 마시오. 뭐 그런 말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맞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욕도 욕 나름이지. 아 저런 욕을 이재명 설교 중에. 그러니까 이재명 과요. 저 네, 네. 넘어가시자고. 네네. 다음으로 넘어. 부끄러우니까 네.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그 한기총에서 저것도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9일 날 선거였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직전에 한기총에서 한교총하고 기관 통합안을 부결시켰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 이래. 그랬는데 거기에 부결 이유가 WCC라는 거죠. 그러니까 WCC의 문제점 때문에 아 이거는 한교총하고 통합하는 것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교총의 주축 세력 소강석과 관련된 사람들이 WCC에 깊이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통합이 부결됐는데 이걸 다시 소강석 목사의 주도하에 다시 통합을 하면서 그 걸림돌이 되는 분을 또 이제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김현성 변호사 네. 2022년 3월 7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무슨 지가 나서서 한기총과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을 운운한 자체가 네. 정말로 저건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예, 또 보시죠 뭐. 네, 다음 예. 거 보시죠. 다음이요. 거기 장면이 보시죠. 두 개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아래 거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것이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 돌. 예. 저 돌이 뭐냐 하면 한백교회의 상징이에요.
한라산과 백두산 돌을 갖다가 저거를 십자가 대신에 저걸 놓고 상징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한백교라는 게 그 저 누가 김용미가 아니요. 저기 한명숙의 남편 네. 박성준이 알아요. 박성준. 박성준이 만든 교회가 그 한백교회인데 한백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저렇게 하지 않고 저 한라산 백두산 돌을 백두산의 돌을 섬긴다는 거죠. 거기 밑에 보면 세월호 그것도 보이죠. 노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기도문도 없애버렸어요. 사실상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기 어렵네요. 네네. 저게 바로 이단이죠. 네네 맞습니다. 저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거꾸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젊은 시절에 충북 좌파였다. 저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 서경성. 예. 목사님. 서경석 목사가 예. 원래 친북 좌파였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때의 박성준 한백교회 박성준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한백교회를 만든 박성준의 아내가 한명숙 전 총리였다. 근데 이제 왜 이걸 주목하냐면 지금 저 한명숙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김용민 바로 옆에. 네. 아이고 너무나도 참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기 뒤에 한 명 한 명 보십시오. 네네. 거기 오른쪽에 보면 박영선, 네. 예. 김용민 뒤에 있는 사람은 김진표. 아. 김진표. 네, 김진표 예, 예. 지금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지원. 박지원. 다 거기 과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이 그러니까 사람 저 사진을 그러면 저 김용민이가 이제 그 목-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당을 해가지고 선거 저기 나왔을 예 당시에 선거 총선에 출마했을 때 그 총선에 출마한 건데 거기 뒤에 보면 야권 단일 후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기 김용민 예. 이 사람이 교회 폄하 역사 이거를 할 정도로 민주통합당에 출마할 때에 이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박성준 씨가 조금 전에 한백교회를 다닌 거예요, 만든 거예요. 아니 만든 거죠. 지가 만들었어요? 예, 이제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하면 박성준이 그 신영복하고 이제 둘이서 통역당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나와 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성공회 일본 성공회에서 하는 니꼬 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니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죠. 그걸 가지고 와서 한백교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백교회를 박성준이가 만들었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백교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따로는 안 하고 기총으로 아마 그럼 한백교회인데 이 한백교회 내에서는 주기도문을 안 해요? 예. 지네들이 만들어서 따로 네. 저희가 그리고 좀 뭐 사도신경도 안 하죠. 그 이단이 아니지. 그거는 교가 다르죠. 아,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아니, 타종교인가요? 타종교. 타종교지 네. 저거는. 저게 이제 하긴 하는데 지네들이 그때마다 만들어서 합니다. 이야, 참. 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안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볼 수 없지. 그 다른 종교지. 온전한 신앙 고백 없이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을 설파하기 위한 예. 그렇죠. 모임이라서 맞습니다. 거기에 뭐 무슨 저기 박노합니까? 그런 것도 읽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아, 이단이야. 같이 가다가 끝에가 좀 달라진 게 이단인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심각한데 저거는 이단이 아니지. 다른 교파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일종의 성공회 대학의 좌파 사관학교라고 하면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좌파 사관학교하고 비슷한 그걸 현장에서 지도하는 데가 바로 한백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이 한명숙과 관련된 이게 이제 왜 이 부분을 한명숙에 주목하냐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한명숙 판결 뒤집기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는 저기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어요. 한명숙 사건 모의 위증 교사 이걸 해가지고 박범계가 범인인지 뭐 범인인지 하여튼 저 양반이 수사 지휘권 발동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해방 신학을 표방한 교회. 저기에 예. 그 한백교회가 밑에 박성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1987년에 안병무하고 공동 발기해서 한백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백교회에 거기에
88년 10월 23일이라면 통일염원 44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기도문 대신에 한백 공동체 신앙 고백문. 저런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김용민 앞장서서 그 정광 목사님을 계속 고발하고 하는 김용민의 뒤에는 저런 세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도 보면 명칭을 보면 예수교 뭐 맞습니다. 그 똑같이 돼 있어. 장로에 예, 맞죠. 장막성전 예, 예. 뭐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저것도 신천지도 네네. 그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교회를 하죠. 보고 예. 교파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저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저것도 아니지. 네. 그러니까 저기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 자체를 해석할 때 모든 내용들을 이제 노예 해방, 네네. 공산주의로 이제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내용 들여다보면 예수와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지금 얼마 전에 뭐 비행기 떨어지라고 저주했던 예예. 그 정의구현 사재단. 네.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 해방신학이잖아요. 예예. 그 해방신학 관련된 것이 본격적으로 개신교 쪽에 들어온 것이 결국 브라질이었나요? 그때 9회 WCC 대회. 10회는 부산에서 열렸고 네네. 바로 앞에 그 남미에서 그때 WCC 총회를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동성애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들어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 너무나도 심각한데 그 구회에서 WC를 통해서 개신교 쪽에 동성애라든지 반 그 기독교적인 이런 부분 들어오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에 완전히 끌어들인 것이 10회 WCC 대회다. 그때 그래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 저 김 교수님 부탁드리면 저 오른쪽 저 있잖아요. 박성준 씨는 민중신학 네네네. 제가 안병모 예. 다음엔 요거 딱 요것만 고치셔가지고 한글로 좀 다 해놔 한글로. 한자를 못 읽어. 아,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저는 읽는데. 네. 그러니까 요걸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간 걸리지만 박성준 씨는 1987년 민중신학자 안병무 박사와의 공동 발기로 한백교회를 설립했고 한백교회는 해방신학을 소위. 표방한 교회 그리고 서기 연도 앞에 통일염원 몇 년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주기도문 대신에 한백 공동체 신학 고백문을 암송을 한다. 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윤석열하고 대통령하고 추미애하고 갈등의 기폭제가 된 게 바로 한명숙입니다. 그 한백교회 박성준의 아내인 한명숙.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걸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 이제 이병규 박사하고 정치평론에서 5대 종북 부부를 할 때 5번째가 박성준 한명숙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래쪽에 보시죠. 그 밑에 오른쪽의 밑에 보면 태극기를 저렇게 발로 밟고 있습니다. 저 저자들은 반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아니 한명숙이야 그거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네네. 끝까지 네네. 대법원에서 유죄 받았지만 네네. 뭐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네. 이딴 소리 해가지고 네네네. 자기가 받은 수표가 1억짜리인가? 네. 여동생 그 전셋값 지불할 때 이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이 유죄가 됐는데 자기는 끝까지 무죄라 그래.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저 박성준은 스스로 좌파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박성준이 또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박사 하면서 목사 행세를 했죠. 그래요? 예. 예, 다음 장 보시죠. 아무나 목사를 해. 예. 저기 뭐 목사 저기 김용민 아까 말한 김용민도 목사 안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김용민이가 저런 식으로 해서
친 이재명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노골적으로 이재명 편들기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용미 TV를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뭐 계속해서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의 그런 그 범죄 행각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그런 그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뭐 이단 상담 목회 연구소니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이제 2019년 5월 9일에 이 한기총 해체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한기총 해체에 나서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김용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그게 이게 이제 보십시오. 결국에는 기독교계에서는 김씨 즉 김용민이가 총선을 앞두고 정권 문재인 정권의 힘을 빌어서 한국교회를 탄압한 거다. 목회자에게 재갈불링 아니냐 이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전부 다 이단이라는 것을 고리로 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애국 이 자유파 기독교인들에게 재갈 물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지금 요거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해체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송봉호, 이동원, 김용민. 그래서 이제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해체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 김용민이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에 안수기도를 해준 사람이 이동원이에요. 아니 저기 지구촌교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입니다. 아, 저 당시 그래서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요? 예,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 저걸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더 먼저 보십시오. 저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것 좀 띄워주시죠. 크게. 이게 이제 이동원 책에 있는 거예요. 아니, 책에. 오른쪽에 세 번째 거. 예. 거기 성찬 예배에 섹스를 비유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결혼의 신비라는 여기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모든 거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옷 벗는 거는 찬양이고 기도는 헐떡임이고 말씀은 대화고 성찬은 삽입이고 이렇게 하는 이 자가 저 이동원 목사입니다. 아니 저기 지금 그 세모표 돼 있는 거 옷 벗는 것은 찬양, 예. 기도는 헐떡임. 예. 요 내용을 이동원 그 목사님 책에 나온다. 책에 나옵니다. 자기가 쓴 거예요? 예. 그래서 151쪽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인용한 게 아니고 인용을 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위에 나오지 위에 않습니까? 거는 인용이네, 그렇죠? 예. 인용이고 그 아래 거는 자기 얘기네. 자기 얘기입니다. 이야, 저 양반도 놀랐네. 굉장히 좀 심각하죠. 놀랐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용민이가 그 찬양가를 개사를 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를 MB 각하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알고서 믿는가 저렇게 개사를 했고 그 당시에 저렇게 막 부르고 비아냥거렸어요. 예. 계속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아냥거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찍었네 돼지시세 찍었네 이런 식으로 무덤에 머물러를 저렇게 개사를 했죠.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저거는 아주 대표적인 제가 찾아내기 쉬워서 저렇게 했는데 저 뭐 말할 나이가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최삼경 나오지 않습니까? 저 양반도 이단몰로 해서 많이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지금 밑에 있는 장면은 지난번에 그 한기총 총회에서 이단 그거 할 때에 저분이 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최삼경 사과라고 월경 인태를 주장한 최삼경이가 무슨 놈의 이단 정제냐. 맞습니다. 그 이단이 이단을 정제하는 꼴입니다. 혹시 여기 손봉호, 이동원, 김용민 등 예. 전광훈 목사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을 할 때에 떠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근데 왜 저기서 예. 한기총은 왜
해체되어야 한다는지가 나와요? 간단하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저기 누구를 이단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아 무슨 뭐 교회에 네. 그저 이전에 이단으로 이단 지정받은 사람을 이제 정광 목사님 총회장 할 때에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 해제해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거를 꼬투리로 삼아서 해체해야 된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정광훈 목사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건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자체가 한기총 해체된다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저 타이밍이 참 이해가 되네. 가장 그 문재인 정권에 막 그냥 2019년 뭐 본격적으로 이제 저기 퇴진 요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 목사님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이단을 끌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손보고 목사도 교수도 예.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런 배경이 있었네. 네네. 네. 저 양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네네. 인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손보고 예. 교수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참 훌륭하다 그러겠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과 행적을 보면 네. 저는 이제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젊어서는 제가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고 막 그랬었는데 살면서 보니까 저 양반의 말 태도가 너무나 자기만 옳다는 주의야. 맞습니다. 네네. 네.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네. 또 저런 일이 있었구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종교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그럼. 거기에 지금 2019년도에 이제 이전에 조금 저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8개 교단 2대위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 목사는 이단 옹호자다. 그래서 총회장을 하면서 이전에 이단으로 지정된 사람을 이단 그쪽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낸 거를 이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단 해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단 옹호자로 이제 뒤바꿔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그러면 이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신천지에 대한 이런 그 국민들의 그 관념 내지는 이단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신천지하고 어떻게든 그 정광 목사님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지금 기장 측에서 기장은 대표적인 WCC 계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고시를 합격시켰어요. 김용민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보도하는 데가 평화나무가 이제 김용민이 이사장 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관련되는 거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요. 또. 다음 장 보시죠. 거기에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해방신학하고 WCC. 그래서 결국은 WCC가 자기들은 반대를 하기는 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10차에 이르는 동안에 3회 땡강 그때의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WCC에서 아까 제일 첫 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WCC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 그 소련이 개입돼 있다. 그래서 이 소련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최고 먼저 한 게 동성애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용인하는 합법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에서 저들이 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이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들이 이 이단이니 무슨 뭐 여기 평화니 이런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좌파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거기 WCC 10회 저기 저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열렸던 저게 몇 년도인가요? 2013년도인가 아마 그럴 2013 거예요. 저게요? 그래서 그때의 총회 맞이하면서 이 성소수자 말이 그렇지 이게 동성애지 않습니까? 네. 동성애 혐오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 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중간에 오른쪽에 밑에 보면 그 한기총에서 WCC 총회를 철회하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공산주의 찬양하는 거, 혼합주의, 동성애 옹호 이런 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철회를 하라 얘기를 하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WCC 계열의 기총이었나요? 기업 뭐 한겹인가? 저기 왜 기독교 그쪽에서 이제 거꾸로 정광훈 목사님과 한기총을 공격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근데 세 번째 보면 성소수자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소수자에게 우리는 저 전도할 책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무를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네네. 자기네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을 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네. 우리가 뭐 그 동성애자를 다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들도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끌어안자 네네. 그런 것이죠, 실제로. 맞습니다. 참. 다음으로 이게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몇 분이 나오는데 그 이제 WCC가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레드 콤플렉스다라고 이제 정성진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WCC에 감사해야 된다. 아직까지 이 레드 콤플렉스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배격하고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WCC 관련된 그 기독교 총연합회 저기 홍재철 나오지 않습니까? 저 홍재철 목사 중간에 2013년도에 한기총에 저기 그 총연합회 나오는데 이 WCC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탁 걸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정성진 목사 쪽에서는 지금 요거는 이 레드 콤플렉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옆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 통합 현황 보고에서 반대가 17표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이게 WCC다. WCC 결국에는 아까 이게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동성애, 옹호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용공의 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왜 한국에서 하냐 이런 게 문제가 된 거고 이 후유증을 지금까지 앓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단으로 공격받고 있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애국운동 안 하셨으면 사실 이단으로 그렇죠. 몰리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세력들이 대부분이 NCCK 소속이라든지 혹은 이제 북한을 찬양, 네네. 동조, 옹호하는 그 세력들, 그 성향의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쵸. 거라서 이 애국운동이 타깃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본질이죠. 예. 아까 거꾸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네.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했는데 그것도 19살에 화형을 당했는데 그 화형 당할 때의 제목이 나라를 구한 거. 그리고 이단.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정광훈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도 정말 이게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많더라고요. 천지에 있어요, 천지에. 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성도들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이것이 애국운동에 동참하진 않지만 생각은 좀 동의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엄청난 시기 질투와 공격의 대상.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참 멀었구나 한국 교회가 아직도 참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좋은 지적 하셨지만 우리 전 목사님은 두 개가 상징이에요. 국가를 지키는 애국운동.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교회를 지키는 또 성령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두 개를 다 하니까 일반 정치권에서는 목사가 왜 정치하느냐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고 예. 또 교회를 지키는 운동을 하시는데 끌어내리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단의 뜻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한테 이단이라고 한 지가 한 10년 넘지 않았나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네, 그럼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9단이냐 아니냐 해야 네, 되잖아. 네. 그래서- 9단이냐 10단이냐를 가져야지 무슨 계속 2단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순복음교회 누가 갑자기 생각나? 이용훈 목사? 아니요 조용기? 조용기 네, 예. 목사님이 83년도인가 아마 이단 예, 맞습니다. 저기 한참 그 이단 시비에 예, 걸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83년도에 이단 그거 지정이 되고 저는 그때 2단인 줄 알았어. 여러분 합동 측에서는요. 맞습니다. 성령 세례 자꾸 강조 안 하고 예, 부정하니까 네. 우리는 저분 2단 아니가 아니 뭐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목사님들이.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심은 없었지만 네네. 2단인가 뭐 네. 잠깐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조윤교 목사님이 10년 뒤에 네네. 94년도에 아마 해제가 됐을 맞습니다. 거예요. 모든 의혹이 다 풀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윤교 목사님 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윤교 목사님한테 뭐 저기 좌파들도 찾아가 가지고 뭐 그 이단이 공격하는 사람 다 조윤교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과 관련해서 이단으로 정광 목사님 공격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 그렇게 얘기를.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지금 이제 여기에 또 저기 지금 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를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YTN에서 이 신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이제 8.15 직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천지를 은근히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저 신천지 저거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강제로 그 저기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에 나온 사람이 확진자가 0.0028%였어요. 2명.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오른쪽에 보면 그 이화영이라는 자 있잖아요. 저 이화영이가 누구냐면은 경기도 평화부시장. 요새 그 문제에서 구속된 인간. 네네네. 경기도 평화부지사지죠. 네, 저 인간. 평화부시자하다가 저기 뭐 저 경기도 그 쌍방울하고 연결돼서 쌍방울. 네네네. 네. 네. 그 사람들이 또 여기도 코로나를 활용을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처인을 판교처럼이 처인 장소야? 저기에 용인에? 이제 용인 그쪽에 처인구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저 국회의원 출마해 가지고 나서서 할 때에도 역시 코로나를 자기들이 앞장서서 막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화영이가 국회의원도 나왔었네요. 네, 출마했습니다. 출마에 떨어졌죠. 네. 네, 하여튼 참 저 대한민국 말아먹기에서 온갖 지 있는 힘 다 쓰는 인간들입니다. 맞아요. 네. 다음 넘어가. 네, 다음 잡으시죠. 거기에 이제 신천지하고 연결을 이제 이거는 정치적으로 또 신천지 거기 보면은 신천지 보도 방침 한동훈이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윤석열 의형제 황 사장 알고 보면 신천지다. 그리고 신천지 이렇게 몰아가면서 신천지하고 또 윤석열 그리고 또 정광 목사 이거 어떻게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윤석열 신천지 그다음 뭐 이걸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코드가 2단이다 그런 얘기죠. 다음 장을 보시죠. 이거. 여기 이제 또 2단의 다른 사례들입니다. 저 여자가 해명하라는 여자인데 지금 오른쪽에 이재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하고 뭐 이렇게 팔짱도 끼고 저 잘 보이는 그 저 백은종이죠 아마. 네네. 서울의 서울의 소리. 소리. 예, 저래가지고 검찰을 해체해라. 저기 아주 단골처럼 나서는 사람이고 아래쪽에 보면은 아주 다정하게 있는 여자가
한쪽은 해명화, 한쪽은 손혜원. 다 저렇게 하는 이자들. 잠깐 저 여자가 이름 뭐라고요? 아니 해명화? 이제 이 본명은 있는데 이 사람이 닉네임이 해명화예요. 해명화? 예. 그게 하여튼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럼 뭐 그리고 금년 2월 달 안에 저게요. 네. 그죠? 예. 그 대선 캠프에서 네네네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만. 네, 문제가 되니까 이제 뒤로 빠지는데 다음 장을 보시죠. 요게 이제 이 해명합니다. 그래가 그래서 뭐 주술로 뭐 찌르고 네네네. 만난 그 사람이구나. 예, 이게 저 칼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니까 저렇게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이재명이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오살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재웅에다가 막 이렇게 찍어갖고 그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공격했죠. 저런 거야말로 뭐 이단이 아니고 저건 이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마귀 저런 그렇죠. 게 마귀.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더 다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저기 박원순 있잖아요. 제 밑에. 그럼 저기 박원순 있는 그 사진에 예. 오른쪽 끝에가 해명합니다. 해명화예요? 예, 예. 그 오랜 인연이 다 있구만요. 그럼요. 그리고 대구에 저 사람을 따르는 해명화를 따르는 조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저기 동정을 살펴보니까 성남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고, 거기 뭐 여러 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기 오른쪽에 끄트머리 부분에 중간에 거기 또 해명화 이렇게 어깨 얹어 가지고서 그 이재명이가 손 얹어 있지 않습니까? 저 근데- 중간 사진 네네네. 끝에 중간. 네네. 그게 저 이재명이를 기독교인 1,700 뭐 몇 명이 또 목사 장로들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성명 발표했었죠. 예, 거기 선언문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거기 보면 독실한 그리스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찬으로서 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근데 저 양반이 그때 뭐 법카 썼지 않습니까? 법카를 네. 써가지고 저 안동에 있는 저기 그 무덤에 제사 네네. 그 비용도 쓰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고 돌고. 아니, 독실한 크리스찬이 자기 형수한테 패륜적인 발언을 그러니까 하고 또 저 유명한 여배우하고 연문을 뿌리고 다니면서 하는 파렴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저 양반이 스스로 뭐 집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게 뭐 이단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끄트머리니까. 그런데 저런 완전히 이 말 그대로 기독교 이름을 팔아가지고서 표만 얻기에 하는 이런 거를 정죄를 해야지. 왜 아무런 죄 없는 정광 목사님에 대해 이단 얘기하냐고. 그래서 이걸 끌고 나온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재명 씨는 잡사야. 잡사죠. 집사는 집사야. 잡사지. 네. 다음 장을 보시죠. 이거 이제 제가 이거 많이 거론하는데 이게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주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기독교 목사 장로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면서 썼던 것이 주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주술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을 이단으로 공격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이제 주술 얘기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주술하면은 이재명입니다. 예. 저기 뭐냐 가면 거기 오른쪽에 보면 2014년 성남 시민을 위한 한마당 축제 이게 굿입니다. 굿. 앞에 잘 안 보이는 게 굿입니다. 굿 한마당 축제입니다. 거기 굿을 하는데 거기 작두 타는 작두무당이거든요. 저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에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재선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결국 쌍방울 돈 받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많이 문제가 되고 이자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장동 다 해서 대장동 돈 해가지고 해서 재선 성공한 직후에 저 한마당 축제를 하거든요. 저게 1회입니다. 1회. 그 얘기는 저들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해당되는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굿을 하면서 뭐 사실은 문재인도 굿하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굿을 하면서 무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단 아닌 이단보다 더 극렬한 이단 아니면 이 막이 들린 자들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애국 세력을 탄압하고 비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마무리 돼가는 네, 예. 이게 마지막 장인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이제 종교재판소 지금 신의 이름으로 100만 명 살인 뭐 이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재판과 관련해서 마녀 사냥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쪽이 좌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저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거거든요. 이 종교재판에서 이단 논쟁이 얼마만큼 위험한 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꾸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공격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세웅, 그다음에 박주환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이제 대통령 돼야 된다. 예. 뭐 하늘이 주신 기회다. 정의구현 사재단. 정의구현 사재단의 뒤에 이념적인 것은 해방신학이고 해방신학이 기독교 개신교로 들어온 것이 구원파라든지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함세웅 신분한 사람은 이제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전과 사법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다 아는데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참 이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저자들은 그러니까 이 좌파 바이러스에 완전히 이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귀신. 맞아요. 아니 그렇죠. 그 웬만한 사람을 놓고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건 몰라도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그 저 전북 출신의 이 앵커 출신 누구죠? 대통령 후보 된 정동영. 사람? 정동영. 네. 예컨대 네. 뭐 정동영이가 하고 뭐 이회창이 붙었다. 그러면 그래 뭐 그 후보가 될 수 있겠다 말이지. 네. 아니 지금 대한민국 우리 80년 역사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이재명 같이 예컨대 흠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아이고, 결정적인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념을 떠나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저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사실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사실은 정권을 교체를 하긴 했지만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네네.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아이 그럼요. 그다음에 저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저런 자가 대한민국 압도적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인지 뭐 하여튼 그 야당의 더불당의 대표가 되고. 된 네. 사실에 대해서 이건 참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경악할 일은 사실 대선 때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함세웅 신부처럼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그럼요. 되는 사안이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더 민감하시니까 예, 예. 대한민국이 망했다.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버티고 싸우시고 네네.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4만 표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수많은 그 폐악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자기네가 정권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문재인은 확신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년은 갔잖아. 네네. 통상 10년 네네, 갔죠? 네, 예. 그러니까 통상으로 가면 5년은 더 가야 돼. 그다음에 20년, 50년까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코 20년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몽땅 다 싹쓸이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된다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10년은 가야 되는데 그걸 끊어냈잖아요. 네네. 그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이단이 했어? 참, 나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저들의 30년, 100년
영구집권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고 그 영구집권의 직전까지 간 대한민국을 구한 광화문 애국 세력과 그 광화문 애국 세력을 이끈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해가지고서 공격하는 저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기 저 사제들 김규돈이 예. 박주원 있는 이름도 잘 확 이제 하도 황당해서 네네.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예? 아이 저 대통령을 추락 저주 기도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나서 아무리 근데 이재명이가 미워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농담으로 우리가 아니,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농담이야 진심이야. 네, 네, 근데 뭐 문재인이 나갔다 그러면 아예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아이 그래도 대통령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것도 사실 저기 기도를 한 거잖아요. 저기. 그럼요. 예. 어쨌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있잖아 그것도 이렇게. 스스로. 예. 네.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게 하는 뜻이 네네. 해서 박주한 신부가 저렇게 비나이다 한 다음 날 예예. 그 박주한 신부의 아버님이 별세했잖아요. 아 정말요. 모르셨구나. 아. 그래서 오죽하면 예예. 그렇게 참 이게 저런 사람이고 저 김규돈 신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또 이 좌파 사관학교를 할 수 있는 성공의 신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그건 다음에 저 시간이 넘어가서 네네. 아, 그 아까 전에 보니까 댓글로 이제 오늘은 혹시 광화문 국민대회가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PPT 한 번만, 아니 PPT 그 포스터 화면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슬슬 마무리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광화문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집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김성진 교수님 그리고 김학성 교수님께서도 이제 방송 마치신 다음에 광화문 또 이동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오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음 광고지 하나 또 올려주세요. 오늘 국민대회 마치고 밤 11시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드리며 마무리를 하고요. 또 새해를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까지 또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 한 분씩 이제 마무리 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인공이신 김 교수님 먼저 하세요. 네. 예, 저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진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광 목사님하고 힘을 합해서 정광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좌파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성진 교수님 이제 여기 보니까 자주 모시라고 그래서 우리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예. 그 오늘 제가 그 이 말씀을 이제 듣고서 평소 생각이지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목사님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도 완벽한 분은 아니고 흠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분의 과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건국의 공, 다른 거 다 빼고 뭐 농지개혁이다, 국가보안법이다, 나라를 지켰다 다 빼고 그 흠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를 받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님,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또는 보이는 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5년 만에 문재인 정권의 그 이 폐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냈고 또 일관되게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온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우리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2단이다 3단이다 말이지 좀 그런 유치한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을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본인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행히 이 교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어쩌면 100년에 하나 나올 만한 그런 귀한 목사님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노릇이죠. 또 우리 모두는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일에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준 교수님 그리고 김학성 교수님 모시고 토요일 오전에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좌익 세력들의 어떤 이단 낙인을 찍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 한기총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어서요. 추후에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또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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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 데는 진짜 이런 주사파 때문에 이래서 위기가 온 거야. 절반이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전국의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인 여러분들을 소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해도 이렇게 빠르게 3,506개의 자유마을 대표자들을 하고 조직을 하기 힘듭니다. 애국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3년 내로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80년 동안 못 이룬 자유 통일을 꼭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제는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애초에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을이 위험하니까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서 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자유마을 조직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곧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자유마을을 검색하시고 회원 가입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문의전화 1544-7166입니다.